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죠?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음 수표 마지막, 오늘 마지막일까요? 한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음 수표 조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음 수표가 끝나면, 미리 예고 드리지만, 보험법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과목을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법을 먼저, 회사법 조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상법, 법무사 상법 관련된 조문은 전부를 제가 스터디 형태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짬짬이, 많이 얻으려 가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얻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집중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표법이죠. 오늘 수표. 9편에 가보면 수표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음법, 그 다음에 환음이라 그랬죠. 환음. 법전에 보면 환음, 그 다음에 약속음, 그리고 수표법.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음은 구조만 다를 뿐이고 환음과 거의 똑같고요. 수표법도 사실은 수표 구조도 환음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음과 수표는 법적 성격이라든지 기능이 좀 달라요. 어음은요, 하나의 외상 증권, 외상을 보증한다. 지급을 유예하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수표는 하나의 현금 대신에 어떤 유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증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에 있었던 그 신용 기능이 수표에는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기보다도 수표에서는 법이 있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수표는 신용증권화 되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은데 우리가 수표법을 다시 이렇게 조문으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환음과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나머지 환음에서 있었던 신용증권 기능 있잖아요. 요거를 어, 배제시키는 특별 규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규정들과 또 환음과 차이나는 규정 몇 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표법을 쭉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환음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표법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1장 발행과 방식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수표 요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환음과 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수표 요건이다. 요건이죠. 우리 환음의 요건도 있었는데 그럼 수표 요건은 환음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살펴볼까요? 우리 이미 여러분하고 기본 강의할 때 어음수표의 어떤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림에서 이미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갑하고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그 다음에 지급인, 그죠? 지급인, 갑을 병, 그 다음에 정, 무 이렇게 항상 그림을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이렇게 삼각관계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발행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친이죠. 그 다음에 무가 마지막 소지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급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단순하게만 봐서 우리가 좀 없는 걸 찾아보면요. 다른 점을 찾아보면 일단 수표에는요. 환음과 달리 이 수치인 있잖아요. 수치인. 여러분 조문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수치인이 있나 없나요? 없죠? 없어요. 이 수치인은 어, 우리 환음에서는 수치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어요. 여기는 어때요? 수치인은
예, 임의적 기재상 혹은죠, 예, 상대적 기재상, 상대적. 기재하면 의미가 있고요.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에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여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원과 차이점. 또 하나 찾아보면 우리 환원과 다른 점이 있네. 여기 6가지밖에 없잖아요. 환원면 8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없을까 여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만기가 없다. 알겠죠? 만기가 없다. 만기가 없다. 왜 만기가 없어야 될까요? 항상 여러분 수표하고 어음의 차이점 생각할 때 딱 하나 기준만 생각하시면 돼. 다른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신용증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그죠? 수표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환음에서 신용증권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은 수표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기가 바로 신용 기능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정 기한까지 돈을 지급을 유예시켜주는 그죠? 외상증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용증권인데 그 역할이 만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걸 만약에 수표에다가 접목시키게 되면 수표는 어때요? 환음과 다를 바가 없고 굳이 법조문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 꼭 판단하셔야 되는데 수표에는요. 지급인은 있지만 우리 지급인이 인수를 한다는 말을 있나요? 인수인 없어요. 여기에는요. 인수 제도가 없다.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인수라는 수표 행위도 없고 인수인이라는 그죠? 채무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구조가 좀 차이가 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적으로 여기에는요. 수표에는 이렇게 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이게 환원과 차이점이에요. 지급보증. 물론 이제 요즘 자기압 수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이라는 말은 뭐 사실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지급보증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일단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환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지급보증이 있다는 거. 물론 보증인하고는 다릅니다. 이 보증인은 달라요. 보증인은 그냥 똑같습니다. 알겠죠? 보증인은 똑같습니다. 보험세 보증 똑같습니다. 배서도 똑같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요게 중요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가운데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할 때 물론 이제 민법적으로 논리적인 법도 있겠지만 형법적인 부분도 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특별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법들이 있죠. 이런 법에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제도가 왜 들어와 있는지 그 조문이 왜 이렇게 있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특별법을 정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하셨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2번 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조문기출 2번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표에는 만기와 수치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만기는 일단 없는 것이고 수치인은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기재하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재 없으면 그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조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거기 2조도 수표 요건이 흠에도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다면 3조를 한번 가보시면 3조를 가보시면 수표 자금, 수표 계약의 필요 나와 있잖아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환음과 또 수표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죠. 자금 관계 있잖아요. 발행을 할 때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병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뭐, 정, 이렇게 간다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요 관계, 갑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금 관계라는 게 다시면서 실질 관계로서 자금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금 관계. 요 자금 관계가 우리 환업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이라든지 그죠?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계약에 의해서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표에는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급 보증이 안 될 수 있고 유통이 현금처럼 유통하는데 가지고 갔을 때 돈을 안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수표는 어때요? 유통이 좀 장애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 자금 관계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크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이 지급인이 어때요? 은행이어야 됩니다. 은행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금 관계는 수표법상 알겠죠? 이런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계약 관계가 있을 것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이게 또 이제 환원과도 차이점이죠. 은행이면 웬만하면 지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표를 가져가면 즉시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런 수표 자금 수표 계약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법정화해 놨습니다. 가볼게요. 자, 수표는 제시한 때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거.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에? 은행을 지급이나 알겠죠? 은행을 요건을 했죠? 그리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서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알겠죠?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 뭐 당좌 대월 계약이라든지 그죠? 은행하고 은행에 쉽게 말하면 갑이 은행에 돈이 넣어놨다는 얘기 알겠죠? 1억이면 1억을 그죠? 이렇게 은행에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있는 전제에서 그 1억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 처분할 수 있는 1억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다?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은행을 하고 또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서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무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은행이 그죠?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갑과 발행인과 은행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내가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의 수표를 발행하면 반드시 주세요, 지급해 주세요라는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냐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은행과 또 법에 정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계약 관계라든지 법에 있는 계약 관계라든지 은행의 요건을 만약에 위배했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어떨까요?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이제는 수표쯤 오면 여러분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어음수표는 뭐라 그랬어요? 어음수표 관계의 어떤 실질 관계는 관계없이 뭐라 했죠? 어음수표 관계를 위주로 몰아놨다. 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 어음수표 관계는 뭡니까? 외관법리예요. 외관법리. 그 어음수표의 요건만 맞고 형식적으로 유효만 하다면 그걸 믿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어음수표법의 제도라니까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음수표 요건은 갖춰졌는데 거기에 은행이 아니었다. 뭐 혹은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음 요건을 맞게만 발행되어 있다면 그걸 믿은 자를 사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설령 여기에 적혀 있는 은행이 없다든지 혹은요 법에 규정된 계약으로 자금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수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수표는 발행해서 돌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걸 믿은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음수표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고요. 알겠죠? 그러한 기능을 갖고 여러분들이 요 어음수표법을 접근하셔야지 자꾸 어떤 실질관계, 기본적인 어떤 현실적인 논리 관계를 자꾸 들이대면 다시 말하면 민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음수표법을 보면 영원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손해배상 과태료라든지 다른 어떤 법적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는 취해지겠지만 그걸 믿은 자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음수표 자체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조 의미가 있네요. 그죠? 3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3조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점으로 볼 거냐. 보기 전에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조문기출의 그 1번 보십시오. 수표는 제시한 때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무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해서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짓말. 알겠죠? 거짓말.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거짓말을 많이 쳐놓는다. 그죠? 거짓말 쳐놓은 걸 찾아내야 돼. 문제수 선택 객관식이죠. 출제위원들이 거짓말 쳐놓은 걸 여러분이 그 진위를 찾아낼 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예,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판례기출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수표가 기존의 원인 채무의 지급 확보를 위해서 또는 그 담보를 위해서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 그 수표를 유상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바로 기존 원인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 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소 기존 원인 채무가 소멸한다 봐야 된다. 요거 이제 환원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환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표가 나중에 상환 청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표 양도인의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죠? 양도한 채권자는 그 수표의 상환 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그때 이 수표가 발행된 원인이 됐던 기존 원인 채무가 소멸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조도 알아둬야 돼요. 사조.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어, 환원과 차이점을 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거기에서 인수는 없다 그랬죠. 인수 제도는 없다 그랬잖아요. 조문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수표는 분명히 법에서 인수 못하도록 돼 있다. 왜 그렇죠? 인수도 하나의 신용증권 하는 특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표의 일람출급성을 이라는 그 제도 있죠. 유통성을 어음보다도 훨씬 확보하기 위한 그런 데 대해서 방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인수라는 것은. 인수하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인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수표가 지급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유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수를 적으면 어떻게 하냐? 이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쪽에 복습하면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알겠죠?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이해되셨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번 조문기출 1번 보세요.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수표에 인수의 문구가 있는 경우 그 수표는 무효이다? 아니죠?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묻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객관식은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이 아는 건 모르는 거 구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확인이 됐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하여튼 우리가 이 짧게 하는 이 스터디는요.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되고 하여튼 2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로 할 테니까 20분 내로 19분이네요. 빨리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죠.
여러분 7조로 가보십시오. 제가 보지 말라는 조문 안 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 나는 조문만 제가 다 아주 중요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환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조로 바로 가봅니다. 7조, 7조. 나머지는 다 똑같은 환음만 똑같습니다. 제목만 수표만 바꿔져 있는 거예요. 자, 7조로 가봅니다. 7조에 이제 또 우리 환음과 아주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 수표에는요, 이자를 붙일 수 없다. 이것도 이런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어야 돼요. 이자를 붙이면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이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만기가 있고 기간이 지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수표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신속하게 빨리 지급될 수 있고 유통성의 확보, 신속한 유통성의 확보라든지 현금 대신에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유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길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짧은 유통성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없어. 없는데 그럼 이자 적어버리면 그게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이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뭐라고 하죠? 무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이 같습니까?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자, 오늘 오음 수표 확실히 오음과 수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일남 출급의 한어음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거짓말. 그죠?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기재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 이자의 약정을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조문기출 1, 2, 3. 틀렸죠? 이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수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수표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